은마는 마이너스 5%예요 지금. 트리지움은 마이너스 1%. 98년에 15년 후인 2013년이 왔듯이 이번에 바닥은 2013년에 15년 후 2028년 전후 정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엘리어트 파동이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거래가 폭락하는 거를 잘 유심히 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저는 이번에 이 8년 동안 하락 중에 반등전은 세게 온다고 보는데 그때 많이 빠진 저가 아파트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업데이트된 시가총액 1위에서 12단지 분석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난 1월에 당시 제일 위험한 곳이 잠실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가장 강남권 내에서도 먼저 빠진 게 잠실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재건축이나 신규 입주한 거 빼고, 그러니까 멸실된 아파트랑 이제 막 입주한 아파트 빼고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 오늘자로 업데이트한 겁니다. 여기서 10등까지 잘라서 제가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송파에 워낙 3,000세대, 5,000세대가 많으니까 상위권에 주로 송파 쪽이 많아요. 보시면 1등 헬리오가 이거는 2019년 말을 100으로 놓고 20, 21, 22, 3년 동안의 시가총액 증감률을 본 거거든요. 즉 아파트 상승률을 보는 거죠. 헬리오가 4%밖에 안 돼요.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포자이는 47%예요. 왜냐하면 반포자이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공권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거래가 붙으면 아마 급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파크리오도 8%밖에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엘스, 리젠트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반네퍼, 렉슬, 신현대 얘네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오른 상태에서. 근데 주공은 7%밖에 안 되고요. 은마는 마이너스 5%예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트리지움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그라시움도 2.5%, 강동구에서 딱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거를 그래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하실 것 같은데. 그럼 송파구는 이미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한 2년 전 가격으로 일단 돌아간 거로 보시돼요. 이 차트는 방금 전에 본 그 20개 단지 중에 10등까지만 그래프는 건데 89년부터 시가총액 차트예요. 네. 상승률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차트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8, 90년대 시가총액 1위가 올림픽 선수촌이었어요.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여기가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리고 여기가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가는 게 이게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헬리오가 이 19조를 딱 넘자마자 박살이 났어요. 20조 가기 전에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갈 뻔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IMF 때 보시면요, 어떤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요 빨간 거 보시면 요 빨간 거는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데 시가총액 1위는 못 올라요. 이렇게 돼요. 완만하네요. 예, 완만해요. 이게 저는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민영 아파트들이 있죠. 패밀리나 아시아 선수촌이나 이런, 그다음에 강동구로 치면 뭐 삼익그린이나 이런 민영 아파트들은 이때 완전히 죽을 써요. 못 올랐어요. 왜? 고가니까. 근데 당시에 시형 아파트들 있죠. 그다음에 주공, 특히 시형 아파트들, 가락 헬리오가 그 가락 시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파크리오는 송파 시형이었나? 그렇고 고레일, 거기는 고덕 시형, 이런 식으로 시형 아파트들이 이때 폭발을 해요. 왜냐하면 싸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8년 동안 하락 중에 반등전은 세게 온다고 보는데 중간에 그때 고가 아파트가 반등이 아니라 많이 빠진 저가 아파트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걸 잘 노리면은 이번에 재테크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2000년 이후에 다 폭발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갭으로 뜬 거는 멸실된 다음에 재건축이 되니까 네. 시가총액이 빵 뜨겠죠. 근데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요, 시가총액 딱 보시면 요렇게 볼게요.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빨간색이 헬리오입니다. 20조 갈라다가 확 달랐어요. 네. 보시면 송파구 쪽은 다 빠져요. 근데 여기 반포자에 파란색 안 빠지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엘스가 반포자에보다 까만색이 훨씬 높았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반포자에는 거래가 안 되면서 가만히 있는데 엘스는 거래가 많이 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시가총액이 등수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네. 이런 상태고요. 이거를 보기 좋게 제가 수익률 차트로 바꿔봤습니다. 이게 2017년 1월 달로 보니까 5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기를 100으로 놓으면은 일단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이 제일 많이 오르죠. 이게 헬리오예요. 헬리오가 오다가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까만색이 뭐냐면 여기 엘스입니다. 엘스. 여기 엘스라고 돼 있죠. 엘스도 잔뜩 오르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작년 4, 5월 달 정도에 꺾였어야 되는데 억지로 올릴 때 얘네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이 버블이 터지면서 이게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는 이렇게 계속 줄잖아요. 서울 아파트 이제는 뭐 1000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송파구만 따로 볼게요. 네. 좀 전에 거는 뭐 서초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지만 거기는 안 빠졌어요. 이제 송파구만 모아서 보시면 송파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빨간 분홍색이 올림픽 선수촌이고요. 요거는 올림픽 회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91년 노태우 대통령 상투 다음에 이거 실질적으로 물가를 감안하면요 많이 빠지게 돼요. 근데 명목으로 봐도 저점이 많이 사상 이거 몇 년 전 한 7, 8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올라가는 것들 보세요. 이게 전부 시형 아파트들이거든요. 가락헬리오, 가락시형, 신천파크리오 이게 여기 잠실시형이구나. 여기 잠실 여기에 멸치된 아파트의 그래프들도 이렇게 다 여기 자동으로 나오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각종 지표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전부 꺾이는 거 보이죠? 전부 네. 꺾여요 이렇게. 올림픽 선수촌, 잠실 엘스, 리센츠, 잠실주공 5단지, 패밀리,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아시안 수촌으로만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지 여기서는 10등이에요. 송파구에서는 10등이고요. 지금 송파구가 이런데 이것도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처럼 2017년을 100으로 놓고 보면 5년 동안인데 최근 들어서 다 손잡고 빠지는 것처럼 다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번 하락장의 주도가 송파구에서 시작됐다. 이거는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 송파구는 보세요. 3년 전 가격을 이제 거의 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빠지니까 분홍색인 강동구가 또 최근에 들어서 급락을 해요. 왜냐하면 송파구가 먼저 빠지면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강동구가 빠지고요. 그게 빠지면 하남이 빠져요. 제가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경기도 11개 지역이거든요. 네. 전부 9월달, 10월달에 상투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거래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빠지는 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두 달치만 보겠습니다. 이거 두 달치입니다. 왼쪽은 서울 25개 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은 거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입니다. 그래도 25개 구에 55만 세대예요. 시가총액의 거의 40%입니다. 40%. 네. 서울 아파트 전체의 40%를 반영하는 대단지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대표성은 상당히 있고요. 10월 달 보면요. 이제 10월 달은 이제 신고가 끝났으니까 송파구가 제일 많이 하락했잖아요. 두 달 연속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동구도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따라 빠져요. 근데 이제 송파구가 좀 주춤하거든요. 지금 11월 달은. 근데 강동구는 죽어라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하남이 구리랑 하남이 별로 안 빠지다가 구리, 하남이 갑자기 많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네. 송파발 처음에는 증여성 거래 아니면 전세를 잘못 신고한 거 자전 거래 이랬지만 나중에 그게 시세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게 자전거래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고가의 자전거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떤 깃발 효과가 나타나고 집주인들이 막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고 막 이러는 것처럼 가격을 뚝 떨어뜨리면 시장을 하락을 유도하는 세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과 다르게 아파트 주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 있다. 요거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그럴 같아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다. 세력들이 시장을 꼭지에서 망가뜨릴 때 그냥 슬슬슬 빠지는 게 아니라 갭으로 떨어뜨리겠구나. 5억, 3억을 떨어뜨리겠구나. 그러면 매수세가 주춤이 되거든요. 네. 3,000세대 중에 꼭 한두 사람은 무슨 회사 운영이 어렵다든지 그래갖고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매라든지 이런 게 몇 달 있다가는 시세가 돼버리더라. 네. 그게 헬리오발, 파크리오, 엘스 이런 데에서 금매가 나왔던 그게 지금 시세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몇 달 지나고 나서. 네. 그래서 송파구 하락이 서울 아파트 전역의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포는 아직 거래가 안 돼서 이제 시세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송파구에서 유독 하락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뭐 대단지가 많아서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보시는 건지, 유독 송파구에만 작전 세력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대단지잖아요. 대단지에는 5,000세대가 있으면 한 개만 싸게 거래돼도 그 5,000세대가 그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서초구나 이런 데는 보통 1,000몇백 세대가 많아요. 송파구는 5,000세대, 3,000세대, 2,000세대는 명함도 못 내밀 네. 정도예요. 그래서 갭투기 세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송파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움직일 때
송파 쪽만 대단지 헬리오나 파크리오나 엘스만 건드려도 그것만 합쳐도 2만 세대가 넘거든요. 네. 세 단지만 합쳐도.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기 좋은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분히 저 뇌피셜이지만 어떤 세력이 개입됐다. 네. 그런 생각밖에는 저는 추리가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본인은 이제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작전 세력으로 불리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엘리언님의 의견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값과 전세값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여쭈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매매가 상투 직전에 전세 수급 지수가 먼저 꺾인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1년 10월이 고점이었고 주간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은 22년 7월부터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 뭐 이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저랑 어떤 지표가 다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는 2000년 이후에 22년 동안에 KB 기준의 까만 거는 실거래가 실질 지수고요. 요 파란 거는 전세 수급 지수고요. 빨간 거는 매매 수급 지수고요. 제가 패닉 인덱스라고 이렇게 해놨던 것처럼 밑에 거는 매매 거래 동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게 12월 달에 상투 치기 전에 얘가 먼저 꺾였어요. 전세 수급 지수가 네. 먼저 꺾였어요. 이게 한 몇 달 차이 나거든요. 한 5,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계속 꺾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같이 꺾였죠. 이걸 또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노란 요 선이 상투거든요. 1데이터로는 11월 12일이에요. 월간으로는 10월이 상투인데 네. 1데이터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까 일고가와 월고가는 좀 조금 차이가 나죠. 그걸 보시면 여기 보세요. 분명히 매매가 지수는 여기서 상투를 쳤단 말이에요. 21년 10월, 11월이죠. 11월 12일 월간으로 월 종가로는 10월인데 11월에 잠깐 올랐다가 11월 말 종가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10월, 1데이터로는 11월 12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전세 수급 지수가 페니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줄 서서 집 보는 전세 계약한 거 있잖아요. 이때도 저는 이게 꺾여가지고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가 꺾여서 매매가 지수도 꺾일 것이다 그랬는데 얘가 잠깐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고점까지는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의 상투는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이에요. 2020년. 이미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건 부동산원 데이터인데 무슨 저는 차이가- KB예요. KB. 아, 전세 수급 지수나 매매 수급 지수는요. KB가 더 정확하다고 봐요.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급 지수라는 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매매가 지수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가격을 기반으로 해요. 부동산원 거는 제가 그 그래프를 따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지수도 아마 미리 꺾였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다이버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보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거 이런 걸 보통 다이버전시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거는 뭐냐면 뭔가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래도 안 되고 상승률도 떨어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가는 특히 매매 수급 지수도 매매 수급 지수는 더 많이 꺾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피크가 나올 때가 연끌들이 매수에 동참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가 지금 완전히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요, 이 바닥권으로 떨어진 다음에 한참 놀아요. 이렇게 한참 놀아요. 여기서 반등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한 번 더 오르면서 그 매매 수요를 즉 마지막에 그 헛소문을 퍼뜨렸죠. 전세 대란이 온다는 네. 식으로 그다음에 연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5, 6개월간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지 않았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네, 제 질문에 대한 그거는 KB 전세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 과거 주장이 맞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당시에 전세랑 관련돼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15년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서 91년 5월 달에 상투고 2006년 11월 달에 상투면 이게 15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에 또 15년이면 2021년이다. 그래갖고 뭐 4월 달부터 꺾일 것이다. 그런데 몇 달 더 갔다 말했는데 횟수로는 틀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14년 11개월 걸렸네요. 여기를 보시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전세가율 그러면은 뭐 60%냐 40%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뒤집어서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세가를 대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얼마나 높으냐를 따지는 게 매매가율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매는 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지만 전세는 그 거주 가치만 있잖아요. 실질 가치, 멀티플 그랬는데 본질 가치의 몇 배 너무 많이 오르면은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전세값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만큼 있어서 올랐으면 전세값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전세값은 안 오르는데 덜 오르는데 매매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버블이 꼈기 때문에 곧 무너진다. 그거를 제가 도식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세가율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초록 색깔. 초록색이요. 네. 이때 상투가 오고 전세가는 안 떨어졌어요. 90년대 초반에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매매가만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죠. 그런데 얘가 8년 빠지는 동안 얘는 10년 반을 빠져요. 왜 그러냐면 한번 여기서 오를만 한데 여기서 다시 빠진 이유는 경제가 살아나면 전세값부터 올라요. 그러니까 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매매가가 오르는데 전세가가 더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도 매매가는 천천히 오르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9년, 한 10년 가까이 걸렸고 여기도 10년 가까이 걸렸고 여기 5년 정도 걸렸고 여기는 6년 정도 걸렸고 합치니까 15.5년, 15.2년이 올 1월 달이에요. 제가 이걸 작년에 올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제가 이걸 15년 안 넘을 가능성 요 계산을 해가지고 요 15년 사이클이 정확히 이번에도 맞았다. 그리고 98년부터 바닥도 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승도 15년, 바닥도 15년. 그러면 여기로부터 15년이면은 다음번 상투는 2036년이 되겠죠. 네. 15년 더하면. 그다음에 2013년에 15년을 더하면 28년. 28년에서 29년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8년 조정도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얼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전세는 슬슬 빠지거든요. 최근 전세가 급하게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KB나 부동산에서 조사하는 거는 신규 계약분만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KB에서나 부동산에서 조사하는 혹 신규 계약분만을 하게 되면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보면 전세값은 슬슬 떨어지지만 네. 매매가는 막 5억 6억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딱 1월 달에 고점을 쳐서 15.2년, 약 15년의 고점이 이번에도 정확히 맞았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이 바닥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음번 상투는 지금 신경 쓸 건 없잖아요. 이제는 빠지는 중이니까 바닥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바닥을 잘 맞췄으면 그 다음에 얼마큼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고 이번에 바닥은 2013년에 15년 후 98년에 15년 후인 2013년이 왔듯이 2028년 전후 정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엘리어트 파동이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느 타이밍을 보냐에 따라서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28년으로 저점을 보시는 거죠. 28년까지. 2021년 그때 4월 달에였을 때 제가 2029년 4월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8년. 그런데 10월 달에 상투는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2029년 10월, 즉 2029년 말 또는 2030년 초 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 파동의 마지막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아파트가 그때 바닥 찍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전에 바닥 치고 오르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나 자체 조사하시는 일일 거래 지수 분석을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조사하는 게 요겁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아침마다 방송을 해요. 근데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똑같죠? 이게 노도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5개구 하면 그래프가 25개라서 너무 많아서 노도강은 하나로 묶고 강남구는 뭐 서초구나 이런 데는 하나지만 노도강 하나, 금강구 하나 이런 식으로 좀 12개적으로 반으로 줄인 겁니다. 보시면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9월달에 상투 치고 빠져요. 그 다음에 금강구도 많이 오르고 또 빠지죠. 그 다음에 강남구는, 그러니까 노도강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빠졌다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더디겠죠. 근데 여기 강남구는 빨간색으로 제일 못 올랐어요. 예, 다른 데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지 상승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는 최근 들어서 설설설 빠지는데 여기 서초구 파란색이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폭락하는 거 보세요. 헬리오나 뭐 엘스 같은 건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강동구도 같이 분홍색이 최근에 더 급하게 빠져요. 여기서 보면은 용산구는 별로 안 빠져요. 서초구도 그냥 거의 고건존에서 그 근처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남도 보면요. 여기 하남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안양 평촌 일기 신도시 때문에 한 건데 안양 평촌 빠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수원 광교 빠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광명도 급락해 지금 광명이 꼴등이 돼 버렸네요. 여기 송파가 꼴등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는 이미 작년 9월달, 10월달 어떤 데는 8월달이고 아파트마다 7월달에 상투 친 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나 KB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인재값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이거 호가거든요.
집주인들은 실거래가가 하락을 해도 내가 안 낮추면 내가 아파트는 빠진 게 아니야. 그리고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하락장의 그 가장 큰 요인이 거래 급감이었어요. 네. 이거는 2003년부터 딱 20년, 20개 연 단위로 20개를 거래량을 좀 비교 분석하려고 제가 박스를 만든 거거든요. 로그 차트고 실거래가 지수예요. 지금 예를 들어 2016년이나 17년 바로 지금 이게 올해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요, 요 선이 5천 건이에요, 5천 건. 근데 2016년에 보면요, 13,000건, 15,000건. 2017년에도 14,000, 13,000이 보통 10,000건 이상이 되게 많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뭐 5천 건을 못 넘더니 2천 건을 못 넘더니 올해 들어서는 1,000건 넘은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없다가 이제는 막 몇 번 없다가 이제 막 600건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다가 거래가 이때는 5천 건이지만 작년에 비하면 거래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2007년도에. 이게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네. 로그 차트라서 다 똑같은 Y축 스케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거래가 안 되는데도 호가는 안 빠지니까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뒤늦게 와서 이제 와서 급하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작년 10월 달에 상투를 치고 이미 여기서 거래가 줄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토부 실거래가나 저의 실거래가는 작년 10월에 상투를 쳤는데 KB나 부동산원은 왜 몇 달이나 있다가 상투를 하고 나오는지 1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아마 놀라실 정도로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이거는 2007년도고요. 2007년도고요. 2009년도고요. 이건 바닥인 2013년도고요. 이건 지금입니다. 자,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요. 요렇게 보시면요. 국토부 실거래가는 2008년 6월에 상투 치고서 슬슬 빠지고 있어요. 슬슬 빠지고 있는데 얘는 호가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상투 쳤대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고 있는데 이 9월 달에 상투라는 거는 11월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10월 달에 꺾인 거를 언제 하냐면 11월 초에 알잖아요. 실거래 지수로. 아니 실거래가 말고 호가. 호가로. KB나 부동산에서 매달 10월 달 지수가 꺾였다는 거를 11월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투는 9월 달이잖아요. 그럼 9월 달에 상투라는 거를 11월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달에 빠졌네. 이제 9월 그러면 이제 빠지나 보다. 그러면 11월이니까 이제 팔자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게 돼요. 여기서. 실거래가 이미 벌써 빠지고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2009년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볼게요. 바닥.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실거래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호가는 계속 낮아져요. KB나 부동산원이나 다. 부동산원은 8월 달, KB는 9월 달이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KB를 기준으로 9월 달에 바닥 친 걸 아는 거는 10월 달에 올랐기 때문에 9월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올랐다는 건 11월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1월에 아파트를 살까 하고서 가봤더니 이만큼 올라 있는 거예요. 이미 1억, 2억, 참 좋고 층 좋은 거 벌써 다 나가고 없어요. 즉 실거래가를 안 보고 호가를 보게 되면 이런 실기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저는 상승할 때도 자전거래, 호가 네. 이런 세력이 있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폭락의 자전거래가 있다고 봐요. 네.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은짓을 왜 할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짜 거래로 계속 무서운 호가를 만들고 실거래가를 찍히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 시장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데 자 이번에 볼게요. 이번에 국토부에서나 저나 이미 10월 달에 상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2월에는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그럼 이 정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계속 올라요. 근데 부동산원은 그나마 10월 달에 상투라고 나와요. 이걸 2월 달에 알 수 있어요. 2월 달. 2월 달부터 천천히 빠져.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빠지는 거지. 근데 KB는 7월까지도 계속 올라요. 7월 달에 상투 치고 8월 달에 꺾인 거를 9월 달에 알았어요. 즉 여러분들이 2, 3개월 전부터 부동산원이 KB 지수가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꺾였다는 걸 알고서 팔려고 나가보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3, 4억씩 떨어져 있는 가격에 팔게 돼 있다고요. 이때 던지기 수법이 많이 동원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도 상승을 만드는 세력이 있듯이 네. 하락을 만드는 세력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나라는 혼자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서 이걸 오히려 잘 이용하면 남들 막 폭락하고 막 그럴 때 나는 내가 시장의 바닥 인식보다 내가 먼저 바닥을 인식하고 더 빨리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폭등을 외칠 때 저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네. 1년 전부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 월세를 사라고 그래요. 월세. 네. 그것도 보증금도 아주 싸게, 아주 적게 월세를 좀 많이 내게. 그래서 다음번에
그 바닥치고 살 때는 금매 중에 초금매가 나올 거다 분명히. 시장이 험악하게 빠지면 그때 뭐 1시간 만에 가계약금을 하고 그다음에 잔금도 일주일 안에 할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저는 2년 있다가 판다는 전제 조건으로 사는 네. 거거든요. 물론 안 팔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내가 2년 등기 기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등기를 빨리 쳐야지 2년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실거래가 폭락하는 거를 잘 유심히 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호가가 아무리 방금 오셨던 것처럼 실거래가 바닥지고 슬슬슬슬 오르는데도 호가는 계속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사거든요. 네. 그때 우리는 사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외로 센 반등. 2024년 서울 아파트 대반등이 시작된다. 자, 근데 대폭등이 아니라 왜 대반등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상승파가 아니라 반등파예요. 반등파, 네. B파. 이따 엘리어트 파동을 보시겠지만 이번에는 어마무시하게 빠진 다음에 어마무시한 반등이 올 것이다. 그때 잘 타면 제가 이제 생계형 투기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모두 생계형 투기꾼이 돼서 그렇다고 뭐 두채 셋째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한 채를 사더라도 잘만 하면 재테크에 있어서 큰 돈이 벌 수 있다. 저는 벌써 물론 제가 9억 남짓한 돈을 벌었지만 이번에 5억이 넘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벌써 전 돈 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전만이 벌써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5억이 하락했지만 6억이 하락했지만 저는 2, 3억이 더 하락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